네, 이번에는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중동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삐삐와 무전기 폭발 사건 이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보복전이 그야말로 격화하는 양상인데요. 이스라엘군은 표적 공습으로 헤즈볼라의 고위 지휘관을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וחיסל את ראש מערך המבצעים של ארגון הטרור חיזבאללה, איברהים עקיל. יחד איתו את שרשרת הפיקוד הבכירה של כוח רדואן, את איברהים עקיל, יחד עם צמרת מפקדים מכוח רדואן. יש שם כ10 מפקדים שנהרגו. 네, 헤즈볼라 측도 지휘관이 사망했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사망한 지휘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이게 어떤 얘기죠? 네, 저 이브라임 아킬이라고 이제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93억, 그러니까 약 한 700만 달러의 현상금이 있어요. 예.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저 삐삐 테러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지금 비난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3,000명 정도인데 이 아이들까지 막 그 얼굴에 막 저 얼굴 반이 날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브라임 아킬은 미국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잡아야만 하는 그런 상대입니다. 레바논에서 1983년에 이 지금 그 헤즈볼라가 네. 이 해병대 막사를 폭탄을 터뜨려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와요. 아마 미국 그 역사상 해병대원이 이렇게까지 많이 그때 죽은 적은 처음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아픈 그런 구석이에요. 지금 왜 이 아킬을 지금 테러를 했느냐? 미국은 헤즈볼라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킬을 사망시킴으로써 이란을 끌어들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도 이 부분 아킬은 우리도 적인데 아킬을 함으로써 이거 비판을 못 제어를 할까 말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끝까지 어떻게든 이란을 그러니까 헤즈볼라의 배후인 이란까지 포함을 해서 전면적으로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아킬을 지금 사망시킴으로써 미국의 어떤 제어 내지는 중재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노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님, 그런데 이 삐삐 테러 사건을 두고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작전 상당히 오래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 미스터리한 것이 헤즈볼라 지도부가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쓸 거란 말이죠. 그리고 휴대전화를 또 쓰지 않는 것으로 전면 금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삐삐를 쓰게 된 건데, 근데 이런 이제 보안을 뚫고 어떻게 이 삐삐가 유입이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 생산이라든지 유통 과정에 다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당장에 이 제조사, 타이완 쪽의 제조사가 지목이 됐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라이센스 계약만 했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라이센스 계약을 한 그 업체, 헝가리 업체인데 이 헝가리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 정황이 나오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불가리아 컨설팅 업체도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 업체도 불가리아 당국에서 발표하기로 이제 헤즈볼라 판매를 도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생산에서 공급 유통에 이르는 이것을 페이퍼 컴퍼니 등을 활용해서 결국 이스라엘 쪽에서 개입을 해서 삐삐가 유입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령 제조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완제품에 폭발물을 끼워 넣는 이런 것들이 또 중간 공급 과정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결국 공급망을 이스라엘 쪽에서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조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측은 이스라엘 공습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확전 방지를 촉구하고 있고요. 유엔 안보리 회의도 긴급 소집은 됐지만요.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양측이 결국 맞공습을 이어가게 되면 이게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죠.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1년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란의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이란의 대통령이 상당히 좀 언급하고 또 미국을 지칭하면서 뭐 우리 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취임식에서 화제가 되기도 해서 상당히 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조금 현재 조금 전쟁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잦아들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했는데 이번 네. PP 테러 사건을 인해서 이제 더더욱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즈볼라는 지금 레바논에 있지만 사실상 거의 국가 지금 현재 상태로 있으면서 하마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골란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미사일 포격 등을 하기 때문에 이에 맞대응해서 이스라엘은 좀 더 강하게 지금 이제 공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PP 테러와 그리고 지금 이제 헤즈볼라 지도자였던 사망 등으로 인해서 더욱더 앞으로 당분간은 상호간의 어떤 공격이 격화될 우려가 큰 네. 것으로 보입니다.